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이 삼복더위의 시작, 초복입니다. 장마가 잠시 쉬어가면서 낮에는 다시 더워졌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에도 30도 안팎에 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비나 소나기 예보가 잦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에 중부지방에는 약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 정도고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은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안전점검 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영향을 주다가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오후에는 개겠고요. 내륙지방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제주지방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2도, 대전과 대구가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한낮의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이 29도, 춘천은 30도까지 올라서 낮에는 조금 터지근하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또 해상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의 이정민 날씨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전문 기자 이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인데요. 이 기자님은 오늘 몸보신 하셨습니까? 저는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네. 점심시간에 삼계탕집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걸 보고 네. 오늘이 복날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복날에는 삼계탕이라든지 장어라든지 보양식들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영양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영양 과잉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고단백, 고지방 이런 보양식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는 것이 이 기력 회복에도 좋고 또 건강한 여름나기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초복의 소나기는 한 고방의 구슬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무렵에는 날씨가 많이 무덥고 가뭄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작은 소나기라도 지나준다면 훨씬 농사에는 도움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당장 오늘 밤에도 곳곳에 소나기나 비 예보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구름이 좀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렇게 좀 푹푹한 더위 그런 게 느껴졌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소나기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제주 지방으로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농가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화면으로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 지방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봄에 이 산불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라 산사태를 비롯한 2차 피해를 걱정했었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요, 이번 내린 비의 양을 보면 고성 미시령이 242mm, 또 속초 설악동에서도 233.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봄에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었던 고성, 속초, 강릉 이 지역에 토사 유출이라든지 낙석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피해 지역 지자체는 응급복구 대상지 위주로 해서 배수로 정비 실태와 사면 안전 여부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집중호우로 걱정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최근 그리스에서는 정말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닥치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그제죠. 네. 이 그리스 북부에 있는 유명한 해변 휴양지라고 하는데요. 할키디키 지역이었습니다. 네. 이 강풍과 우박을 동반한 돌풍이 몰아쳤는데요. 이번 폭풍우는 20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워낙 강한 폭풍이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도 컸습니다. 이 관광객을 포함해서 7명이 숨지고 6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는데 현재 구조요원들이 투입돼서 구조와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계절이 계절이다 보니까 장마만큼이나 태풍에 대한 걱정을 덜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슈퍼 태풍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정말 강력해지는 추세인데요. 올해는 태풍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기온도 올라가고 있고 또 해수 온도도 올라가면서 태풍이 슈퍼 태풍으로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올해도 한 평균적인 개수죠. 27개 정도의 태풍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7개 중에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태풍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네, 현재까지 2개의 태풍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1호 태풍 파부, 그다음 2호 태풍 우딥이 발생해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상태고요. 앞으로 7, 8월에 우리나라와 일본 또 중국 내륙까지도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9월, 10월까지도 늦더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가을에도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이 가을에 긴 생명력을 가진 장수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가을 태풍이 더 위력이 클 것 같은데요. 작년 9월 말이었죠. 콩레이가 발생하면서 정말 많은 피해를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작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작년에 북서태평양에 발생한 태풍이 모두 29개였는데요. 그중에서 18개의 태풍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또 그중에서 5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6월 말에 에프라피룬, 룸비아에 이어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강타한 태풍이 쏠릭이었습니다. 8월 16일 9시에 괌 북서쪽 약 2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쏠릭은 제주와 전남에 무려 300mm가 넘는 비를 뿌리면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2018년 마지막 태풍은 태풍 짜미에 이어서 9월 29일에 발생한 콩레이인데요. 이 중심 기압이 92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3m의 매우 강한 태풍이었습니다. 이 강원도와 경북 지역을 핥히면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쏠릭과 콩레이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안겼잖아요. 예, 8월 중순에 발생한 쏠릭, 또 9월 말에 발생한 콩레이, 최저 기압이 920헥토파스칼까지 내려간 아주 강한 태풍이었습니다. 이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요. 일단 8월 중순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 쏠릭은 전국적으로 아주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 농가 수가 17,000가구, 피해 농작물이 27,00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9월 말에 우리나라에 상륙한 콩레이는 특히 전라남도와 제주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 농가 수가 6,500가구, 피해 농작물은 11,000헥타르에 이르고 피해 가축도 23,000마리에 이르렀습니다. 네, 부디 이번 여름에는 태풍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태풍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태풍에 대비한 관리 요령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벼와 밭작물은 원활한 물빠짐을 위해 배수로에 난 잡초는 미리 뽑아주고 논두렁과 밭두렁, 제방 등이 폭우에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흙을 다져주거나 비닐 등을 덮어줍니다. 또 강풍에 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설치된 지주는 튼튼히 세워주고 이 노지에서 재배하는 수박, 참외 같은 과채류는 비바람으로 덩굴이 날리거나 꼬이지 않도록 고정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 과수는 덕, 방조망, 비가림 시설 등의 기둥, 철선, 당김줄 등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약한 곳은 튼튼하게 보강해줍니다. 또 뿌리가 약한 나무는 쓰러지기 쉬우므로 받침대를 받쳐서 쓰러짐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토양 유실이 우려되는 곳은 비닐이나 집 등을 덮고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은 제방을 정비하고 보수해둡니다. 마지막으로 축사는 지붕과 벽 등을 점검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수하는 것이 좋겠고요. 축사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서 축사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해 방지를 위한 자재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농업인들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이 태풍 경보가 발령이 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이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대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태풍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 사이에 비 예보가 나와 있는 경기도 양평, 이천, 파주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와 함께 태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태풍이 위험한 것은 바로 많은 양의 비와 또 강력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 피해 양상을 보면 비냐 바람이냐 뭐 그때그때 많이 달라지기는 하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집중호우, 폭풍, 해일 이렇게 복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태풍이 생성되는 원인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열을 적게 받는 극지방에 비해서 태양열 에너지를 다량으로 받는 적도에서는 이런 열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태풍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에너지 수송이 일어나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태풍입니다. 네, 그동안 정말 많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태풍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사라나 올가, 네. 매미, 뭐 루사, 콤파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태풍들 네네. 잠깐만 생각해도 그 이름들이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태풍은 어떤 태풍일까요? 바로 2002년 8월 말에 한반도에 상륙했던 태풍 루사가 우리나라를 강타한 가장 강력했던 태풍입니다. 당시 최대 순간 풍속은 초당 39.7m고 중심 최저 기압은 970헥토파스칼이었으며 강원도 동부에 많은 강수를 내리면서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국적으로 6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경지 17,0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3년에 발생한 태풍 매미입니다. 이 매미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인데요. 중심 최대 풍속이 18m였던 매미는 한반도에 상륙할 무렵에는 중심 기압이 950헥토파스칼 그리고 바람이 초속 60m를 기록하면서 강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6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도 4조 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네, 태풍 루사와 매미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렇게 예쁜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은요, 기분이 나빠서라도 그 이름을 다시 쓰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미는 뭐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또 루사 이렇게 발음하기 되게 예쁘잖아요. 네. 이 말레이시아 반도에 사는 사슴과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이름들은. 왜냐하면 이 태풍이 큰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유사한 피해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이 이름을 퇴출을 시킨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에 최악의 피해를 안겼던 태풍 루사와 매미는 퇴출을 당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가 제출한 이름 중에서 태풍 나비가 있는데요. 네네. 이 나비가 2005년에 일본을 강타하면서 이 이름 역시도 퇴출됐습니다. 네, 이 태풍은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기 시작했었는데요. 그 시작이 참 재밌습니다.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일 처음에 태풍에 이름을 붙인 것은 호주의 예보관들이었습니다. 이 호주 예보관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가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정치가의 이름이 스티브다 하면 현재 스티브가 이 태평양 해상을 헤매고 있습니다라고 예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 공군과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태풍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예보관들이 자신의 아내나 애인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1978년까지는 태풍의 이름이 여성이었다가 이후에는 남자와 여자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태풍의 영향을 받는 나라 14개국에서 각 국가별로 10개씩 제출한 총 140개 이름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북한이 제출한 이름도 있어서 이 한글로 된 태풍 이름이 20개로 북한에서 제출한 기러기, 도라지, 갈매기, 또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개미, 장미, 미리네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미있는 태풍의 장명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밤사이 비 예보가 나와 있는 지역이죠. 충청북도 청주, 제천, 충주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태풍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말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역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겠고 강릉 지방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 지방은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 남북도입니다. 역시 토요일 아침까지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일요일까지 구름만 많겠고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 지방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구름만 많은 끼는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제주도 지방은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방은 한때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대기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정민 기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농가 날씨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농사에 있어서 날씨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 모두 농민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보도에 올려려면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우 같은 피해가 없도록 기도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MBS 많이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농가 날씨의 기상캐스터 한희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